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코미디보다 더 재미있는 경매 실수 사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경매에서 실수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사례를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1번 신림동 현대아파트 사건입니다. 신림동 1694번지 소재 현대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10.5평이고 15층 중에서 9층입니다. 신림 2동 사무소 서측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분양평수는 14평형이며 감정가는 1억 1,500만원이나 1회 유찰되어 9,200만원에 나왔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7,500만원이고 배당 요구한 상태입니다. 대항력은 없습니다.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물건입니다. 어떤 남자분이 단독으로 응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보증금 920만원을 현찰로 준비하지 않고 경매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 제출했습니다. 보증보험은 입찰 보증금의 0.65%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해 주는데 입찰할 때 입찰 보증금 대신 납부하면 됩니다. 단독 응찰이라 당연히 낙찰일 텐데 보증보험 증권에 있는 경매 사건 번호가 실제로 응찰한 입찰표상의 사건 번호와 일치가 되지 않아 무효가 되었습니다. 경매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을 사건 번호가 틀려서 무효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다른 응찰자가 있었으면 그분이 낙찰이 되는 것이지만 단독 응찰이라 무효이면 유찰이 되는 것이고 한 달 후에 20% 저감되어 7,360만원에 나오니까 더 싸게 입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매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실수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 두 번째,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폐업 신고해서 대항력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대치동 삼성아파트 단지 내 상가 PC방입니다. 경매 현장 교육에서 나온 사건인데 감정가는 4억 원이나 9번 유찰이 되어 최저 입찰가는 1억 485만 8천 원입니다. 수강생 중에 언제까지 유찰이 되느냐고 물어보는 분이 많은데 다른 강좌에서 설명한 무잉여가 될 때까지 유찰이 됩니다. 따라서 최선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하면 우선 채권이 없으므로 무잉여가 될 수가 없고 한없이 떨어집니다. 경매 취하될 때까지 떨어져서 감정가 대비 10%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담보권에 기한 임의 경매가 아니고 강제 경매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PC방에 오땡철 씨가 보증금 6천만원에 세입자라 있고 전입신고는 빠르지만 확정일자는 늦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니까 후순위로 배당을 못 받게 되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권자가 상가를 경매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정이 되면 이날까지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하고 매각 결정 기일까지 계속해서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PC방 폐업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물건은 2004년 10월 26일에도 2억 470만원에 낙찰이 되었으나 재감정되어 2005년 10월에 다시 나온 것이고 토지에 별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토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9번이나 유찰이 되었는데 이번에 5명이 응찰하여 1억 5,777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세입자는 대항력을 배당 기일에 배당을 받을 때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이지만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경매가 취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당 기일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대로 하면은 안 됩니다. 법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더더욱 실무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이사를 가야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할 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딸기맘 법정에서 만세 부르다입니다. 15년 강의하는 동안 제 수강생이라면 모두가 아는 사건입니다. 현대백화점 목동점의 이땡희 씨가 이날 입찰하게 되어 법원 현장 교육도 겸해서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위치는 중앙대학교 정문 쪽에 소재하고 전용 면적 36.8평, 분양평수 51평의 빌라트인데 1회 유찰되어 시세보다 5천만원 싸게 나왔습니다. 방 4개를 중대생들에게 각각 월세 넣어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법원 현장 교육 때문에 저는 먼저 법원에 도착하여 수강생들과 얘기하면서 경매 진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때 딸기맘에게서 계속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얼마 쓰면 돼요? 의미 있는 숫자를 찾아봐요. 애인 핸드폰 번호나 생일 등. 참 저는 애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큰일인데? 아니면 일단 오면서 기도하고 도착하면 금액을 그때 정해도록 합시다. 일단 기도해요. 모든 신들 다 동원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는데 수업 시간에 주부들이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농담 삼아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효과도 좋고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법원에 마감 전에 도착하여 금액을 정하는데 3억 3천 이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3억 3천으로 하고 나머지 숫자는 0으로 하지 말고 대충 적으라고 했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애인인데 딸기맘은 고민하다가 6, 7, 8, 9, 10 이렇게 적었습니다. 즉 3억 3천 678만 9천원. 이 물건은 오늘 입찰 물건 77건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고 응찰자가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18명이 응찰을 했는데 딸기맘이 3억 3,678만 9천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차순위는 3억 3,550만원으로 무척 아쉬워했습니다. 딸기맘은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인지 법대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매수 신고한 금액을 열심히 받아 적고 본인이 낙찰이 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차순위로 떨어진 남자분이 딸기맘에게 말했습니다. 이땡희 씨죠? 낙찰되셨어요? 이렇게 말하자 딸기맘은 그때서야 자기가 낙찰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딸기맘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오른손을 불끈 쥐고 얍 하는 소리와 함께 히딩크 모션을 취했습니다. 그러자 집행관이 그렇게 좋으면 만세 부르세요 라고 말했고 딸기맘은 방청석을 향하여 뒤돌아서서 만세 만세를 외쳤습니다. 아무튼 딸기맘이 목동 지역에서 두 번째 떨어지고 보다 좋은 지역인 흑석동 뉴타운 지역에 아파트를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순위자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경매되는 것이 아니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매각 허가가 떨어지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은 보증금을 최저가 2억 6,400만원에 10%인 2,64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데 똑같이 3,200만원을 납부하여 초과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둘이 법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 이상이기 때문에 초과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집행관이 새로 맡게 된 분이라서인지 초과금을 돌려준다고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 딸기맘이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입찰표를 살짝 보니 그 사람도 보증금을 3,20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을 납부했던 것입니다. 우연치고는 두 사람이 너무나 똑같은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딸기맘은 이 물건에서 떨어지면 2006년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기간 입찰로 나온 동작구 보라매 공원 옆에 있는 관악타워 주상복합에 응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물건은 감정가 5억 원이나 2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 3억 2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으로 3,20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을 가져온 것인데 흑석동의 차수인자도 똑같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2006년 4월 24일 기간 입찰 마지막 날에 보라매 공원 옆에 있는 관악타워 주상복합에 응찰할 때에는 딸기맘이 기도를 하지 않아 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는데 결국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낙찰받은 흑석동 빌라티에 입찰하는 날 당일 아침 딸기맘이 인천에서 경매 법정인 서울교대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는 동안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나무와 위탑을 관세음보살 아멘 아부다카브라 부디 행운을 주소서.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